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중에 출생 신고 기록이 없는 아동이 무려 3,91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사망 사건은 모두 사망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 사건이었고, 최근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사건을 통해서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가 사라진 사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국가에서 보다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4월 3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 범위를 늘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일부 현장에선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3차 지원금으로 대상은 약 5만 명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급 기준을 두고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년 1월과 10월, 11월, 2019년 12월 중 하나의 기간을 선택하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을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대상 기간을 세분화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람이 오히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500 받다가 400 받은 사람은 줘요. 그런데 180 받다가 170 받은 사람은 안 줘요. 그거를 25%가 안 줄어들었다고 저 같은 경우는 못 받고. 소득이 줄었지만 지원 조건이 까다롭거나 소득 감소분을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도 여전한 상황.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지원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와 고용지원금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사각지대를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해 한국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50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행복지수 순위는 전체 95개국 중 50위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 때보다 한 단계 내려간 수치입니다. 행복지수 1에서 3위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14위, 일본과 중국은 각각 40위와 52위를 기록했습니다. 행복지수는 국내 총생산, 기대수명, 자유, 부정부패 등 6개 항목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벚꽃길로 유명한 서울 여의도 윤중로. 퍽 포근해지는 날씨에 알알이 여물었던 벚꽃송이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올해도 꽃 구경은 어려워졌습니다. 벚꽃축제 주최 측인 영등포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화 기간 벚꽃길 구간을 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인데 다만 선착순으로 일부 취약계층 등 신청자를 받아 거리두기 하면서 부분 관람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의도 벚꽃축제와 비슷하게 매년 500만 명 이상이 찾았던 석촌호수 벚꽃축제도 마찬가지. 주최 측은 고심 끝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자치구들은 무관중 공연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거나 벚꽃 영상을 올리는 등으로 시민 아쉬움을 달랜다는 계획입니다. 매일 드론이나 프레이터가 석촌호수에 있는 벚꽃을 취재, 촬영해서 아쉬운 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충주호 벚꽃축제와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 등
지방의 유명한 축제들도 코로나 확산세 속에 줄줄이 취소되거나 취소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지역 상인들의 아쉬움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 일격에 많은 골목 상권은 지난 1년 크게 휘청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한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코로나의 희비가 엇갈린 골목의 모습입니다. 대낮의 홍대거리, 골목마다 휴업 중이거나 임대 문의가 붙은 빈 가게들이 많습니다. 주인이 떠나 텅 빈 자리에 납길이 한참 지난 전기요금 명세서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임대료가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그 임대료를 이제 부담스러워하니까 못 들어오는 것뿐이에요. 2, 3층 공시 많고요. 올해도 상황이 계속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요. 서울시가 천여 개 골목 상권 매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전체 상권의 총 매출은 1년 사이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포와 용산 등 관광객이나 회사가 많은 주요 도심 지역 상권은 크게 휘청인 반면 금천과 양천 등 주거지가 밀집한 외곽 지역은 코로나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외식 소비가 크게 줄고 집콕 시간이 늘어나면서 셀프 인테리어나 배달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관련 골목 상권은 중고 가구나 조명 등 소매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가정에서 필수품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요. 외식업 중에서는 치킨집이나 제과점 등 포장과 배달이 쉬운 곳들이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았습니다. 코로나의 희비가 갈린 골목 상권. 이번 분석 결과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뒤늦게 신청했다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3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관련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가 육아휴직 후 14개월이 지나 휴직급여를 신청하자 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상 12개월 이내 신청 규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심은 기간 제한을 훈시적 규정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강제력 있는 강행 규정이라 보고 법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학군지 강남구 대치동에서 전월세 물량으로 인기가 높은 은마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76제곱미터는 지난 1월 전세보증금 10억 원에도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호가는 7억 원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서울 잠실의 이 아파트도 지난달 7억 2천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5억 5천만 원의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군 보고 오는 거는 2월 달이면 끝나요. 입학하기 전에 와야 되니까. 그러면 일반 손님밖에 없는데 일반 손님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여기서 아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전세 매물이 귀해 부르는 게 값이라던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전세값 상승세는 올해 들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 전역에서 확인됩니다.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 10,000건 미만으로 크게 줄었던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은 어느덧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세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쌓이면서 세입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일부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많습니다. 4월부터는 수도권 아파트 입지 물량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어서 전세 가격의 추세적인 약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예고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급 대책 영향으로 청약을 기다리는 전월세 수요는 한동안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30년 가까이 사용되면서 당장 새 매립지 선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1월 3조 3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지원금을 내걸고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감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주민 동의,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또 동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죠. 아직 어디서 이렇게 좀 응모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듣지는 못하고 있어요. 공모가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매립지 추가 사용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이후로 서울과 경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알아서 처리하라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은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합의 위반이라고 반박합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문에 따라 대체 매립지 조성이 어려운 경우엔 기존 매립지 잔여 부지를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를 강조합니다. 2025년 사용 종료라는 건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거든요. 다만 4자 합의의 이런 합의사항은 이행을 전제로 해서 여태까지 전부 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부는 공모가 불발되더라도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를 통해 대체 매립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공모 청약으로 다시 B2 수요가 몰린 탓인지 3월 신용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에 근접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국내외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인데요. 이미 막대하게 쌓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5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증가폭이 전월 대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1월 4조 8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청약에 B2를 마다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몰린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실 우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는 423만 6천 명, 빌린 돈은 517조 6천억 원입니다. 작년 한 해만 최근 4년간 증가폭의 절반 선인 38조 4천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특히 카드로는 신용이 낮은 20대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금융권에선 B2의 영향으로 해석합니다. 문제는 당장 국내외 채권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개인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가 12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가계 부실이나 소비 부진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우리 성장률도 3% 이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많이 있고요. 분명히 금리가 인상될 여지가 있는 거죠. 전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2% 수준.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 충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마음 편히 다니기 어렵죠. 그래서인지 여행 대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과 제품에 대한 지출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백화점에 위치한 이 스파는 점심시간만 되면 예약한 근처 직장인들로 가득 찹니다. 잠시나마 업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짧은 마사지를 받으며 오롯이 자신만의 휴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 있는 매장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오시는 경우나 저녁시간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하기 좋았다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즐기는 여행보다는 힐링과 휴식의 방점이 찍히면서 향초나 안마용품과 같은 제품을 찾는 이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이 본격화했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마용품과 향초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3%,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도 휴식이나 건강에 대한 지출 수요는 꾸준히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 뒤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는 이들이 더 늘어난 결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거와 아로마 향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힐링이나 어떤 자만족,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 워킹보다는 자기만족의 어떤 시대로 이전하는 거 아닌가. 코로나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해요. 밀어준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상에서의 답답함을 이겨내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어린이집 안전교육 우수 사례 영상 콘테스트 수상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진 대피 어렵지 않아란 내용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시립 보노 어린이집 편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등이 흔들흔들 어머 창문이 두근글컹 으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혼인과 이혼 통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4.2건으로 전년 4.7건에 비해 0.5건 감소했습니다. 시도별 조혼인율을 살펴보면 세종 5.3건, 서울 4.7건, 제주 4.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8세이며 지역적으로는 남녀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정신적 손해를 입힐 시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을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청년층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의 생애 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학창 시절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직장에서도 여성의 17.8%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해 남성 5.7%보다 많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여성 57.4%, 남성 51.9%가 결혼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출산의 경우 여성은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응답이, 남성은 자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있어서는 여성의 45.7%가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자주 느낀다고 답해 남성 31.4%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식입니다. 서울광진구는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무료 장명 서비스, 백일상, 돌상, 무상 대여 서비스, 안전 카시트 대여 사업 등의 육아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학대 피해 아동 가정보호자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 개선 및 가족 스트레스 완화,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해 전문 상담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가정별 맞춤형 양육 지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 종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 운동입니다. 임신 중 걷기 운동은 체중 조절뿐 아니라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태아의 두뇌 발달에도 좋다고 합니다. 내일 일요일 날씨가 좋다면 가족 모두 걷기 운동에 나서보시면 어떨까요? 육아포커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